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이 좀 시원하게 올라준 수요일이었는데요. 오늘은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둘이 드레스 코드가 좀 맞았네요. 파란색으로. 아, 네. 조금 더 상큼하게 땡땡이를 입고 오셨는데. 네. 자,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시장이 좀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장에 좀 여러 가지 기회들을 좀 잡으셨나요? 탈출의 기회 혹은 수익 실현의 기회를 잘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도 꼭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오늘도 한 시간을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살련님, 오늘 방송 시작부터 함께 하고 계시고요. 러브수기님이 역시 오늘도 해맑으십니다. 근데 음봉룩을 입고 왔네요. 딱 전문가님까지 나오고, 이럴 쌍음봉 의상이다. 오늘 쌍음봉이라고 저희 둘이 둘 다 파란 옷을 입고 와서.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파란 옷 입고 나온 날 또 다음날 장이 잘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장 한번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도 잘 오셨습니다. 한강님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네요. 이수원님도 궁금한 점 올려주셨는데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윙크님도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봄입니다.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오늘은 다시 좀 쌀쌀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바람이 완전히 차갑지는 않죠. 정말 봄이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늘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다 보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서 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들으면서 이러면서 왔는데 계속 기억을 하면서 왔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봄에 좀 어떤 것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예쁘게 핀 꽃들도 좀 보시고 겨울 동안 내가 꽁꽁 숨겨놨던 내 살들도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을지 또 그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새로운 포인트 또 투자의 시선들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최근에 시장에서 좀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조금 더 시장이 대기 매수세가 있는 것 같아요. 대기 매수세. 네, 그러니까 강하게 비싸게 살려고 하는 자금은 없는데 좀 조정만 나오면 적극적으로 좀 살려고 하는 좀 대기하는 이 수요들은 확실히 이전보다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때가 과연 언제 올지 우리는 그 타이밍을 또 잘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종목 상담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PPI 이야기를 좀 잠깐 할까요?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1년 전보다 11.2% 올랐다. 최대 수치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1.4% 상승했습니다. 예상치였던 1.1%를 웃도는 수치이고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전년 대비해서는 9.2%나 상승을 했고 역시나 예상치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예상치를 2배 가까이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다. 지금 전체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높게 나온 상황인데요. 어제 CPI 역시 좀 높게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PPI에 대한 영향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미 선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반응은 보여주지 않은 상황이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 PPI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라는 점은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주식을 PPI를 보고 주식을 분석을 하는 것보다 저는 방법이
반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결과가 나온 걸 보고서 그 결과에 맞춰서 이유를 찾는 투자 방법으로는 우리가 나은 성과를 낼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러니까 올랐다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PPI 관련된 어떤 지표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도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충격과 관련된 이런 요인들이 이번 달에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 그렇죠. 전쟁 2월 24일 날 공격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작년도부터 이미 시장이 좀 선반영을 해서 3,300에서 2,600선까지 조정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요 PPI를 가지고서 또 그 이전에 발표되었던 CPI 같은 경우도 뭐 8.5%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메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반영을 하고 주식시장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이 주식시장에 반영을 했느냐 네. 반응하면서 왔었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느냐 요걸 보고서 우리가 경중을 좀 따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중한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반영을 해서.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시장에서도 선물 시장도 아주 큰 반응은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오늘 미국 시장 끝까지 좀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고요. 시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업종이라든지 전망에 대해 궁금한 내용들 뭐든지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궁금증은요. 레드님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종목 올려주셨고요. 한국콜마홀딩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28,000원 하셨고요. 매수 비중은 물타기 하셔서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네요. 1년 동안 고생 중인데 시외에서 지금 상한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꼭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거든요. 한국콜마홀딩스 오늘의 마감 가격은 22,100원입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빨간불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28,000원대 물타기를 하신 가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높은 지점에서 또 오랫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시외 상한가 간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상한가 올라갔을 때 상승이 나왔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품 용기업체 연우에 대한 이야기로 좀 올라간다라고 보이거든요. 전문가님이 한국콜마홀딩스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 이슈에 반응한 것 같아요. 네. 그 한국콜마홀딩스는 이제 홀딩스니까 지주사잖아요. 네.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된 섹터인데 연우 인수하면서 의약품하고 화장품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노리는 더군다나 지금 한국콜마홀딩스를 비롯한 그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었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상태에서 이런 좀 재료를 만난 거니까 요 단기 반등의 시세가 조금 더 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요 일회성으로 좀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시장에 침체되었었던 상태에서 모멘텀을 만난 거니까 요 모멘텀이 완전히 소멸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게 매력이 없으려면은 이게 좀 가격 자체가 매력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관점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2,100원에서 오늘 이제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내일 이전에 무너졌던 자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 작년도 이 9월 달에 한 24,850원대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1차 목표치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 요 공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알파가 나오냐 여부를 놓고서 한 단계 레벨업이 더 추가적으로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요걸 좀 결정할 것 같은데요. 매도는 좀 천천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요 모멘텀 받아서 조금 더 상승을 할 때 우리 매도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조금은 차분하게 조금 더 길게 보면서 기다려보자라고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한국콜마홀딩스 정말 오랫동안 좀 고생하셨을 텐데 꼭 수익의 기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계속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종목들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재무룬님 잘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빨간 장에 네 종목만 파란 장이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이럴 때가 진짜 가장 속상하고 답답한 때 아닐까 싶은데, 자, 그 답답한 부분들 저희한테 다 털어놓아 주세요.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셨는지,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왜 도대체 네 종목은 안 갑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또 저희가 속 시원하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재길 님도 잘 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지금 밖에 비 오나요? 저 올 때만 해도 비 소식은 없었는데, 이러면 또 집에 갈 때 굉장히 무서워지죠. 자, 비 올 때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조심하시고, 비 올 때 절대 밤에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상님의 종목 올려주셨네요. 매수하신 종목은 LG 헬로비전 올려주셨고요. 8,410원 매수가, 비중은 3% 보유하고 계십니다. 10개월 동안 빠지다가 오늘 상한가 갔는데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목표가와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상한가 올라가면서 이제 6,72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또 기다리신 종목이네요. 8,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그 이후에는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4,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오늘의 상한가를 통해서 지금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오늘의 상한가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앞으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자, 전문가님, 추매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었다면 상한가를 보고서 하기보다는 그 전에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헬로비전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실제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네. 급등이 아니라 이미 급락하고 있거나 신저가 나오는 구간에서도 저는 살 수 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이 헬로비전이라는 이 기업의 가치 본질에 집중했었던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시세가 터진 걸 보고 난 거니까 그건 이제 기업을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가의 움직임을 보고서 뒤늦게 좀 따라가는 형태다 보니까 네. 좀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저는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LG 계열사 쪽에서 전기차 이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좀 붙는 거고, 네. 또 정부 쪽에서도 이 헬로비전을 그 선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이슈 성격이 조금 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건 아닌데 낙폭 가대와 이슈가 붙어서 시세가 좀 단기적으로 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충전소와 관련된 이런 게 그냥 스며들 정도로 더 큰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네. 이런 모멘텀은 단발적으로 조금 더 저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한가 흐름이 오늘 나왔는데 이전에 이 갇혀 있었던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5,800원대, 900원대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 가격대 방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한 번에 넘어간 거니까 요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힘이 빠져서 원상복귀가 되는 거니까 5,800원대, 700원대 정도가 지지되는지 보세요. 이게 지지가 돼야 시세가 이제 그 죽지 않은 거다. 일회성 반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목표치를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이전에 직전 고점 자리 한 7,500원 선 정도? 네. 이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00원 정도?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그거는 지금 판단 안 되죠. 요 지지대를 그쵸. 보고. LG 헬로비전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 거는 네.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싸게 샀었을 때 가능한 거고, 이런 재료가 터졌었을 때는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금을 베팅했던 세력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지 라인, 그 다음에 저항 라인 정도만 보고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헬로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모멘텀, 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모멘텀 받으면서 상한가로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지켜져야 되는 가격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5,800원이 지켜져야 우리가 앞으로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가격 라인은 7,500원입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헝금들파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게임주 사서
올라서 물렸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게임주를 오늘 들어가신 거예요.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회복을 하면 좋을지 또 그 종목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전문가님, 게임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게임주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가요? 이번 정권에서 네. 대표적인 이제 규제 완화 쪽에 저는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게임주가 과거에는 신작 게임을 내놔서 그 신작 게임에 의한 승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 하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네. 이런 게임주들이 뭐 이제 P2E나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과 연결되면서 가기 때문에 플랫폼 형태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게임 형태가 붙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게임주는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려야 되는 가격대를 미리 저는 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뭐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한 69,000원대 기다리자는 의견을 좀 들었었고 카카오 게임즈가 한 54,000원대 네. 그 다음에 넷마블 9만원대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가 77,000원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 한 8만 5, 6천원 정도 깨질 때까지 이제 좀 기다리자고 했던 자리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네. 아무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매수를 어느 자리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거품은 저는 빠진 상태에서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업종이 좋고 아무리 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결정할 거는 얼마에 사야 내가 유리하느냐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배터리 전망 겁나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네. 작년도 8월 달부터 6개월 동안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번에 폭락 날 때 산 사람이 이긴 거예요. 이익 난 거예요. 그때 못 기다린 사람들은 다 손실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유동성 축소 구간에는 사야 될 기업들에 대한 가격대는 전 이미 정해놓고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있다. 생각해요. 네. 갑자기 준비하면 그건 전략이 아니에요.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기업에 대한 히스토리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이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거는 도박이거나 그냥 느낌으로 찍는 거예요. 차트 보면서. 오늘 갑자기 딱 삘이 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네. 그럴 때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지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 제가 무서운 얘기를 네. 해드리자면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날 뭐 재수 좋게 하다 보면. 근데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쪽 업계에서? 계속 그런 투자 방법으로 내가 오늘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해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뉴스가 막 이렇게 속출할 때 나를 옆구리 찌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가난해져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지 않으실까요? 오늘따라 갑자기 이 종목에 꽂히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섣불리 다가가기보다는 내 스스로 좀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 가격선을 확실하게 정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는 앞으로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전망이 좋다고 해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 매수가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금들파님께서는 카카오 게임즈 오늘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가격대 카카오 게임즈는 54,0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살짝 높은 지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또 소통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기가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윙크님이 올려주셨는데요. 2220원에 27% 보유하고 계시고 추가 매수 생각 중입니다. 이 기가레인을 반도체 장비인지 또 5G 네트워크로 생각해야 되는지 혼동이 되네요 하셨는데요. 둘 다 해당되는 거죠. 네. 둘 다 이제 사용이 좀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기가레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는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믿는다거나, 뉴스를 믿고서 좀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는 거는 잠깐 좀 보류하셨다가 소나기가 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좀 투자하시기를 좀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지만 기가레인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가들을 뒤통수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대표 우량주만 해야 되는지. 자, 프로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제 반도체 대표적인 이제 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3,2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이제 실적이 한 1,500억대 정도, 1,900억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500억씩 꾸준히 나왔던 이런 기업입니다. 거래 정지됐어요. 회계법인 이거 지키지 않아서. 그리고 일신 바이오입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되어서 이제 동결 처리할 때 사공장 쪽에서 동결업체 이업체가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이 꾸준히 이렇게 벌었던 기업이에요.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영업이익 꾸준히 늘죠. 바이오 제약들은 대부분 이제 그 적자나지 않습니까? 이 기업 거래 정지됐습니다.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것도 되게 오래된 기업이거든요. 코스닥에서 이제 상장되고 나서부터 이제 전동공구 쪽 계속 뭐 이익도 잘 났던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돼가지고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좀 심각했던 기업이 있죠. 오스템 임플란트. 네.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잘 보면은 돈 잘 벌던 기업이고, 그리고 이 주식들 보면은 한 11만 2천 원에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 정지 됐습니다. 돈이 날아갔다는 얘기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냐면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재무제표상으로. 근데 갑자기 거래 정지되는 경우가 나오거나, 그다음에 상장 요 폐지 대상으로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가레인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네. 기가레인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가레인에 속해져 있는 이런 좀 소형 관련된 섹터들은 이런 폭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한테 던져주고 있으니까 잠깐 나중에 이렇게 안전해졌을 때 다시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 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는 것도, 그리고 절대적으로 다가가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좀 기준도 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네네. 아까 뭐 그 추가 매수 뭐 이런 거 좀 물어보셨나요? 그죠? 네. 그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좀 미루자 이거죠. 나중에 하고 싶어도 지금은 이런 폭탄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바이오제 같은 경우도 메지온 폭탄 터지고 나서부터 뭐 셀리드부터 시작해서 아이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폭탄 쪽 관련된 섹터들은 피하고 그냥 슈퍼 우량주 쪽으로만 지금 당분간 가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안전하다 이겁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나는 뭐 그 주식 상관없는데, 근데 이런 커트 치는 게 없으면 한 번 당하게 되어 있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그래서 아예 이런 것도 근처도 안 가는 이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해요. 지금 구간 특히나. 그래서 이런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서 추가 매수나 이런 거는 이런 소낙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먼저 좀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재무제표 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자체를 저는 믿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전 재무제표 안 믿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그 주식시장에서 좀 상승하게 되면서 좀 중소형주들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런 주식들 많이 거래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기업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속해져 있는 소형주들이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좀 계속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런 거 의견 좀 드리고, 지지받았던 자리가 2,000원이니까 2,000원이 일단 노스컷 기준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노스컷 기준이 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아직 계속 못 넘어가고 있는 자리잖아요. 저항을 만나면서. 네. 그래서 2,250원이나 2,300원, 요걸 넘어가야지 좀 시세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답보 형태의 흐름인 것 같고요. 2,000원이 깨졌을 때는 저는 빠져나온다는 관점인 거고, 그 다음에 시세가 터지려면은 한 2,250원에서 2,300원을 넘어야 시세가 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려주신 윙크님께서 고민이 되네요. 언제쯤 소나기가 지나갈까요? 하셨는데 이 언제쯤 소나기가 지나갈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6월 이후. 6월 이후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에 추가 매수는 그때 또 이 기가레인과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가레인의 손절 라인은 꼭 지키셔야 될 것 같네요. 2,000원이 깨지면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2,250원, 2,300원을 좀 뛰어넘어야 좀 강력한 시세 상승이 좀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점들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가레인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속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에 도움이 되는 또 당부의 말씀, 또 조언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내용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도 올려주셨네요. 최윤정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배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100원입니다.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고요. 작년 7월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름까지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자, 배럴 오늘이 1,7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지난 7월부터 조금 답답하게 보내시다가 그래도 올해 2월 들어서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들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럴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영복이라든지 좀 여름에 좀 특화된 옷들을 좀 팔고 있다 보니까 여름쯤 되면 다시 한번 또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자, 지금 거의 이제 본전을 찾은 구간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짤까요? 여름까지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키울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아는 내용은 제가 없고요. 시가총액이 한 800억 내외 정도 되잖아요. 시가총액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적한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몇몇 그 소기업들만 제가 따로 선별을 한 기업도 한 3, 4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네. 이게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들은 저는 이제 거래 대상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기 때문에 네. 시청자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만큼의 어떤 충분한 기업 내용들은 데이터가. 전달해 드릴 수 없다라는 거, 요거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현재 이 시점에서 기술적인 의견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700원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직전 저점이 한 9,900원 정도 좀 돌파가 됐기 때문에 10,000원짜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매도시는 없다라는 거. 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 10,000원이 깨져야만 매도 신호가 나온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차트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배럴이 여름쯤에 조금 고점을 찍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는 하네요. 지금도 이제 여름을 향해 가면서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는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10,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보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 잘 참고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비중이라든지 가격 전략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럴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수요일의 투자의 신입니다. 오늘 시장이 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숨 돌리는 하루가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또 내일이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일을 또 우리가 잘 버텨내고 좀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토마토TV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만도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선옥님의 종목이고요. 6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는데 오늘 올랐는데도 손실이 메꿔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손실 메꿔지기는 하려나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만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만도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네. 기술적인 반등 영역이라고 좀 봅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었으니까 지수 반등하고 같이 연동돼서 반등 나오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고, 네. 그 다음에 만도 같은 경우에 이 실적의 변화추이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2017년도 5조 6천억 정도 매출 나왔던 기업이 5조 6천억대의 매출을 그대로 유지했던 시점이 2020년도까지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고만고만하는 거죠. 매출이 큰 변화 없이 한 5.5조 정도 나오다가 유지하는 영업이 정도. 그죠? 크게 어떤 변화가 없었던 거죠. 성장이 없이. 그죠? 네. 그러다가
2021년도에 6조 1천억까지 갑자기 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6조 8천억이라는 얘기니까 2017년도에서 2020년도에 없었던 게 2021년도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매출의 변화가 크게 없었는데 갑자기 매출의 변화가 퀀텀이 좀 됐었으니까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회사가 한번 좀 그 밸류 업이 좀 됐다. 전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래서 요거에 우리가 좀 힌트를 얻자면 2020년도 이전에 형성되었던 요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요때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저 때보다는 기업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니까. 네. 레벨업이 됐으니까 요때 최고점이 한 39,8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39,400원 정도 되니까 대충 뭐 한 39,000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39,000원에서 한 4만 원 선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에 가까이 오면은 만도는 좀 매수 마인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됐으니까 4만 원에 가까울수록 좀 매수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버티다가 무너졌던 자리의 가격대를 잘 살펴보면 요게 이제 55,000원대에서 한 57,000원대 많이 잡혀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애플카 이슈 불거지면서 현대차 그룹 한번 랠리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뭐 만두 같은 이런 부품주들을 같이 갔었거든요. SL이라든지 뭐 화신 같이 갔었는데, 그때 지지받았던 자리가 한 57,000원대. 그리고 이게 한 54,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 1년 동안 있었던 물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한 중요한 가격대를 우리가 본다면 위쪽으로는 한 55,000원대, 한 57,000원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돌파를 해야 이제 위쪽으로 한 단계 목표치가 더 크게 레벨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4만 원에 가까울수록 좀 매수 포인트가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나.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도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만도가 조금씩 선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만도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또 이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리포트들마다 증권사들마다 살짝은 좀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만도의 앞으로에 대한 실적 일단 1분기 실적부터 시작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좀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세요? 자율주행이라는 이 트렌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 쪽을 한다면 배터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슈퍼 을로 가는 산업군인 거고, 그러니까 배터리는 주도하는 쪽에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제품은?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주도한다라기보다는 나도 좀 껴줘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등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1등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만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만도를 하고 1등이 없으면은 요거는 좀 전략에 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단은 내가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 요거를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모멘텀 안에서 1등 종목이 무엇인지 그걸 좀 짜져봐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또 종목에 대한 분석들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 사고 싶으신가요?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나 또 떨어진다면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아까 채팅창 보니까 내일도 떨어져라. 나 내일 사게 막 이런 댓글도 보였거든요. 자, 만약에 내일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그 종목이 또 하락을 한다면 나 좀 사고 싶은데 괜찮을까? 또 전문가님께서 항상 내가 매수하기 적당한 가격들을 또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미리 또 진단받고 매수를 하는 것도 더 안전한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의 해결책을 듣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TV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다양한 대화, 수다도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또 이 수다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 궁금한 내용들 함께 풀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어떤 질문이들 다 좋으니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려님 미국 3대 지수 보합이다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맞습니다. 지금 아직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지금은 상승하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장들도 계속해서 지켜보실 것 같은데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희 님이 또 올려주셨는데요. 풍산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35,450원입니다.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지난해 9월쯤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네요. 자, 풍산이 오늘은 1%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32,550원의 거래를 마친 상황이고요. 최근의 흐름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지난해 9월부터 돌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의 모멘텀이 한 이만큼이라면 네.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대표적인 네. 수혜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플러스가 생길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구리 가공 관련된 이런 업체들의 몸값은 더 높아져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상대적으로 주가는 이거를 좀 반영하고 있지 않지 않나. 그래서 좀 현재 주가 수준이 비싸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는 않고 조금 더 가져가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이렇게 같고요. 모멘텀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는 네. 왜 그런 거예요? 1등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구리하면 저는 딱 풍산 생각나기는 하는데. 근데 풍산보다도 더 우선순위하는 수혜주들이 있을 수 있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네. 이게 만약에 20조 이상의 시장이 뿌려지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같이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또 유동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건가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쳐가지고 거래대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요? 네.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10조? 안 될 것 같아요. 10주면은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진짜 10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큰일 됩니다. 나요? 네, 17조 정도 됩니다. 17조. 15에서 17조 정도 되는 시장에 네. 2,300개의 주식들이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2,300개. 2,300개의 주식들이 사고 파는 이 거래대금이 네. 15조에서 17조인 거예요. 어. 근데 작년도에 1월 달에 코스피 하나만 거래대금이 44조였어요. 아, 그래요? 하나만. 코스피 하나만. 작년도 1월 달에 코스피 하나만 거래대금이 44조였어요. 지금은 합쳐서 15조에서 17조 정도 되는 거고. 아. 그리고 작년도에 거래대금이 좀 적네요라고, 거래대금 좀 줄었네요 하면은 20조였어요. 코스피 하나가. 근데 코스닥은 15조였고, 35조.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합쳐서 15조. 합쳐가지고 15조에서 17조. 그러니까 진짜요? 이만큼의 이만큼이 2,300개 주식 시장이 작년도에 거래됐다면 지금은 요렇게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었을 때는 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냐. 돈이 부족해진 거죠. 돈이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렇다 또 딴 데로 막 가지는 않아요. 조정 나오면 사야지라고 딱 이렇게 그 대기하고는 자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같이 이게 폭락 나면 사야지 막 이런 식으로 딱 이게 빠지는 자금. 그쵸. 요런 자금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베팅을 하진 않지만 조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오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자금들만 지금 반영되고 있다. 그렇구나. 네, 그런 관점에서 풍산이 보면은 왜 이렇게 부진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네요. 이건 풍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유동성 시장에. 축소에서 오는 좀 이등주에 대한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래서 좀 주가가 반영 속도가 좀 느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매도 신호는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 31,000원이 깨져야만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좀 보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풍산입니다.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모멘텀을 강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고요.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을 또 잘 알아야 하니까요. 그 가격대는 31,000원이라는 점 꼭 체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연야옹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또 김장원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또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 다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김경희님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풍선에 대한 진단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귀연야옹님 조금 전에 오신 것 같은데 바로 종목에 채택이 되셨네요. 코오롱 인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1만 원이고요. 비중 40%인가요?
또 사서 복수할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11만 원에 사서 40% 마이너스 손절하고 이별을 했는데 다시 사서 복수를 할까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1만 원대에 샀다가 결국에는 40% 손실을 보고 이제 이별을 한 종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내가 이때 이 손실을, 이 서력을 내가 만회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코오롱 인더는 6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하셨던 그 11만 원대에서 생각을 하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매수를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수익으로 좀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지금 들어가면은 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5만 5천 원 손절가 잡아야죠. 들어갈 수는 있는 타이밍이에요? 괜찮아요? 저 같으면 안 하죠. 그래요? 저는 이제 1등 위주로 하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패션 쪽 관련된 부분 사업을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수소 관련된 재료로 시세가 터졌던 주식이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근데 수소차 쪽을 볼 거냐 아니면 배터리 쪽을 볼 거냐 하면 전 배터리거든요. 조금 더 가시성이 좀 빠르잖아요. 그렇죠. 좀 더 속도가 지금 눈앞에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수소는 이제 아직까지는. 수소는 가긴 가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체감이 거. 아직 되지는 않아서. 근데 되긴 되겠지만 약간 이슈가 조금 우선하는 부분이 분명 있죠. 수소는. 그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먼저 하는 거고. 만약에 근데 전기차가 없었다면 얘가 우선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전기차라는 주요 산업군이 있으니까 네. 이게 있다면 얘가 있고 코오롱 인더가 있다면 이쪽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정을 기다릴 거라면 차라리 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작년도에 거래대금이 적었다 싶으면 35조인데 지금 합쳐서 17조라고. 네네. 그러면은 두 개 다 지금 사기에는 자금들이 없는 시장인 거니까 차라리 한쪽만 한다면 저는 1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다고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가 없냐면은 네. 코오롱 인더가 뭐 적자에 허덕인다고 사업 내용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장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가 시장 상황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현명하게 가려면 1등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코오롱 인더를 한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5천 이전에 이제 무너졌던 요 자리가 한 5만 5천 정도 되거든요. 손절가 5만 5천 원 깨지면 손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기술 반등을 노리는 전략은 가능하다. 이런 의견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귀현여웅님, 사실 제가 똥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바닥에 똥손 정말 많아요. 저도 그 똥손 중에 정말 최고 똥손 중에 하나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지금은 코오롱 인더는 주목을 받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 강한 상승세로 그때 40%의 손실을 좀 복수해 줄 만한 힘이 지금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우리가 좀 복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어가고 싶다. 5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유덕수 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바이넥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 17,9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광팬이에요. 사랑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자, 바이넥스는 오늘은 15,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고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때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급등을 했을 때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이후에 지금 시점에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지금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져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위탁 생산 업체란 말이죠. 네. CDMO 업체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 백신 기대감 때문에 한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았던 시기가 있어요. 이게 코로나가 절정에 있었던 2020년도 하반기까지입니다. 네. 그죠? 그러다가 바이넥스가 실수를 큰 걸 하나 하죠. 식약처에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임의로 규정 좀 어기면서 위탁 생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넥스한테 이제 물건을 맡기려고 했던 해외 네. 이 업체들이 계약을 해지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여태까지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던 겁니다. 악재가 아직도 소화가 다 안 된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러시아 쪽 이런 좀 백신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 전쟁이 터지기 전이죠. 네. 스푸티크 백신 같은 경우도 좀 컨소시엄 형성해서 바이넥스도 위탁 생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끔 형성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러시아 전쟁 좀 터지면서 안 하기 잘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러시아 왜냐하면 그게 또 그렇게 괜히 되네. 했었으면은 이 휴온수처럼 곤란한 휴온수 글로벌 같은 중간에 계약 해지해 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투자도 했을 거고 장비 같은 경우도 마련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이게 바이넥스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계약을 해지했던 게 오히려 지금은 전화위복이 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터닝 포인트가 한 번 나온 거고 진짜. 그러다가 이제 이 바이넥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유전자 치료제 쪽, 이 전달체 쪽 관련된 이 개발, 투자 관련된 부분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 거니까 지금은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악재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전에 직전 저점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4,300원 정도 되니까요. 요 자리만 좀 잘 지켜준다면 저는 일단 좀 보유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14,300원을 홀딩 기준, 보유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노스컷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 자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좀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 정말 전화 위복의 종목이었네요. 일단 가격 라인 체크해 드렸어요. 14,300원입니다. 요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현님 잘 오셨습니다. 주린이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희 방송 보시면서 포인트도 쏙쏙 꼽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주린이라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러브수기님 내일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하셨는데 이번 주가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긴 한 주였거든요. 그래도 내일이 좀 지나면 금요일, 토요일, 주말이 다가오니까 조금은 편해지겠죠. 남은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에서 현명한 선택들 잘 대응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자, 상담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님 잘 오셨어요? 궁금하신 종목은 두산중공업 궁금하다라고 하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27,00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늘 3%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2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추세님께서는 내일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된다는데 어떨까요?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상단을 막는 요인으로는 작용을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무너져서 뭐 벗어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류에서 벗어날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산중공업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두산중공업이요? 네. 건설. 원전 떠오르지 않습니까? 원전. 플랜트. 그러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연료. 그죠? 두산그룹이 여러 가지 그 사업의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내수 기반이었죠. 1990년도 후반만 하더라도 뭐 소주 팔고 막 두산진로 이런 거였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공업 기계 쪽으로 탈바꿈을 네. 좀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원전 쪽 관련된 부분이 전 세계 붐을 이루었던 시기에 갔었다가 문재인 정권 만나면서 이제 기업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죠. 왜냐면 이제 탈원전. 네. 그죠? 그러다 지금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하는데 소형 원전으로 가자. 원전의 크기 좀 줄이면은 이건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원전을 빼놓고서는 이 에너지를 채울 수가 없다 보니까 다시 복귀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걸림돌이 일단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두산그룹의 어떤 위치보다는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된 건 레벨업이 되는 게 좀 맞다고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두산그룹보다는 정권 교체됐었을 때 두산그룹은 올라가는 게 맞다. 요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료 전지 쪽 관련된 부분은 2014년도부터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게 이번에 잘 된 거죠. 작년도부터 해서.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 중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10% 선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네. 조정이 나온다면 전 추가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그게 저는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4,370만 주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좀 걱정이 크셨던 것 같은데 살려줘라는 댓글도 보이는데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장 큰 악재로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단을 해주셨고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받아가고 그에 대해서 두산중공업도 조금 더 길게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조금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전문가님의 공개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4월 17일 일요일 밤 9시 4대 산업 핵심 기업 최적의 매매 가격은 이라는 주제로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전문가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깊게 들어가요. 깊게 들어가요. 내용을 그러니까 뭐 공개 방송 같은 경우나 방송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면 이제 기업 가격 간단히 키워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6,000에서 67,000원 그냥 사면 이긴다. 삼성전자가 적자 날 일은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뭐 작년도를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다 사야 되는 이유, 낸드 흑자됐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좀 키워드만 제시를 해드린다는 거죠.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35만 원대 사는 이유가 배터리 생산 능력이 155기가와트시피만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 정도만 이야기해드린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고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 까먹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도대체 얼마에 사야 되는데 그 얼마 이상 따라가면 안 되는 이게 더 중요하고 네. 그게 납득되려면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요 키워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게 이제 제 공개 방송이나 방송에서 하는 거고요. 스타일이고 이제 강연에는 좀 깊게 가는 거죠. 그런 어떤 키워드를 하나 뽑기까지의 어떤 깊은 내용들이 전달이 되는 거죠. 자료들도 좀 보여드리면서. 네. 네. 그래서, 언제 하냐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9시에 하는데, 4대 산업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IT 반도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 배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택트, 게임주, 그 다음에 이제 OTT, 엔터,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바이오 제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순환매 정도로 돌 수 있겠죠. 뭐 산업재나 중국 소비주나 이런 것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갈 겁니다. 자료 같은 거 좀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공부하고 싶으시거나 어떤 확신을 가지고서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네.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바쁘신 분들은 뭐 다음에 참여하셔도 되고 잘 활용하시면 되죠. 뭐. 네, 네.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알짜 정보들 조금 더 깊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www.itomato.com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마 링크 뜰 겁니다.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바로 김정수 전문가님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꼭 체크해 두셨다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많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